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네, 오늘은 상장 리츠 이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한국 상장 리츠 시장이 그동안 많이 커졌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도 아직도 더디다, 더 성장해야 돼 이런 의견도 있고, 그건 물론 동의하지만 또 어떤 특정 시점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이 커진 건 사실이고, 또 이 부분을 얘기하려면 잠깐 제 개인적으로 상장 리츠를 시작하게 된 시작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원래 이 SPI 합류하기 전에 서울경제신문에 있을 때 그때 2015년 초에 이렇게 부동산부를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부를 와보니까 이 부동산부에서는 통상적으로 이제 어떤 기사들 주로 많이 쓰냐면 주택 분양 기사, 아파트 기사, 주택 시장에 대한 기사, 이런 기사들을 많이 쓰죠. 주택 정책이라든지.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건 상당히 거의 이제 많이 안 쓰던 그런 시절이었고,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그때 와보니까 그때 이제 회사에서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은, 이 서울경제신문이라는 곳이 경제지 중에서 역사가 오래된 곳이긴 하지만 이제 큰 신문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면에서 다른 신문사와 대동소이한 기사를 썼을 때 차별화가 좀 부족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다른 걸 좀 찾아보자 이러면서 이제 상업용 부동산 시장, 특히 이제 리츠라는 게 그때 보였었고, 개인적으로는 그게 또 어찌 보면 이 주택시장 분양 기사, 아파트에 대한 기사 너무 많은 거는 일반 대중들, 독자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끼치는 해악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어떤 많은 정보가 이렇게 쏟아지는 거는 어떤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독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제 생각으로는 저 하나는 다른 기사를 좀 써도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많이 찾아봤었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찾아보니까 리츠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상장 리츠라는 게, 상장 리츠라는 게 있었는데, 이 국토교통부가 이제 주무부처였고, 사실 그 직전에 이제 증권부에 있었는데, 증권부에서는 상장 리츠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 이제 여기 와보니까 리츠라는 게 있고, 이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이죠. 근데 이게 도입된 지 거의 2015년이니까 15년 가까이 지났는데, 여전히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3호 리츠 시장 상당히 컸었고, LH가 이제 주로 만드는 임대주택 리츠, 정책 리츠 시장도 상당히 컸었지만, 결국 리츠라는 게 이제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이런 대형 부동산을 개인들도 접근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민주화라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발전이 더딘 그런 한국 시장이었죠. 근데 이제 그 당시를 돌아보면 저성장, 저금리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 회사들도 새로운 상품에 대한 어떤 수요가 있었고, 또 투자자들도 새로운 상품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 리츠 시장이라는 게 되게 상당히 좋은데 왜 발전이 안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2015년도에는 상당히 이런 제도적인 얘기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 리츠 시장이 아직 갈 길이 멀다. 국토교통부가 이제 정책 리츠뿐만 아니라 이런 리츠 본연의 기능을 좀 살려서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썼었고, 그렇게 이렇게 1년을 이제 쓰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2016년 초에 이렇게 출장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리츠 협회, 그 당시 협회랑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리츠로 은퇴 월급 만들기라는 기사를 쓰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리츠를 도입했던 싱가포르, 그리고 호주는 1970년대에 리츠를 도입했는데요. 이 두 개 나라를 가서 좀 이렇게 선진 리츠 시장은 어떻게 활성화되어 있는지 좀 보고 싶었고, 실제로 그때 호주랑 싱가포르를 한 열흘 동안 갔다 왔는데, 호주 증권거래소도 만나고, 그리고 호주의 상장 리츠들, 그리고 싱가포르의 상장 리츠들, 그리고 싱가포르 리츠 협회라든지, 그리고 증권사, DBS 같은 은행도 만나고, 거래소도 물론 만났고요. 이렇게 만나면서 상당히 이렇게 좀 많이 놀라기도 했고, 리츠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 장점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돌아와서 기사를 쓰고 보니까 또 이제 그 기사를 보고 연락 오는 어떤 자산운용사나 건설사, 시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곳이 이제 DL그룹이었고, DLENC죠, 지금은. 그때는 대림산업이었는데, 그때 이제 DLENC가 이제 리츠 MC를 설립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단계였고, 그걸 이제 주로 하고 계시는 임원분께서 이제 한번 방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화이트보드에 리츠 관련 이야기 잔뜩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하니까 리츠 MC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츠를 좀 이렇게 같이 스터디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 어떻게 할까 했더니 이제 해외 출장을 가고 싶다 하셔가지고, 그래 그러면 어디가 좋을까 했더니 이제 뭐 처음에 싱가포르 가고 싶다고 하시길래, 근데 이제 갔다 온 지 한 2, 3개월밖에 안 되는 시점이라서 싱가포르 말고 다른 데를 가보자. 근데 이제 일정상 멀리는 못 가니까 그래서 간 게 일본이었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2016년 뭐 6월, 7월 정도 됐던 걸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일본을 갔다 와서 이렇게 또 일본 도쿄 거래소 포함해서 일본의 상장 리츠를 많이 보고 또 한 번 놀랐죠. 이게 일본도 이렇게 리츠가 상당히 크구나. 그러면서 계속 이제 우리나라 와서 이게 리츠 시장을 보면서 우리는 왜 안 클까? 또 이게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 계속 많이 썼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그 이후에는 2017년도에는 또 미국 리츠를 이렇게 보러 출장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 리츠도 이제 국토교통부랑 좀 이렇게 협업을 해서 갔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갔다가 이제 워싱턴에 이제 미국 리츠 옆에 나리츠가 있습니다. 거기도 가고, 또 뉴욕을 중심으로 이런 상장 리츠들을 여러 만나면서 리츠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저는 뭐 사실 2015, 16, 17 이 3년 동안 부동산부를 있었는데, 보통 이제 언론사는 로테이션을 돌거든요. 2년, 3년을 하면 다른 부서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이제 리츠가 상장되면 좋겠다, 해야 된다, 이런 기사를 많이 썼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리츠가 상장하는 모습은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그때는 뭐 준비하고 있는 모습은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 썼던 기사 중에 하나가 아마 2017년 정도에 신한금융그룹이 이제 100% 자회사로, 주주의 자회사로 이제 신한 리츠 운용을 만든다, 이런 기사를 썼던 것 같고요. 근데 그때는 그것도 상당히 큰 변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신한금융그룹이 그걸 만들었던 취지는 개인들한테 이런 리츠 같은 대중성 있는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을 공급하겠다, 이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큰 변화를 썼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 초에 이렇게 부동산부를 떠나게 됐고 다른 부서에 갔죠. 3년이 지나서. 그리고 이제 2018년부터 이제 이리츠, 코크랩, 신한 알파리차 상장하고 2019년, 20년, 21년 이렇게 많이 상장이 22년까지 줄을 이었던 거죠. 3년까지.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어쨌든 이제 실제로 뭐 상장 리츠가 되게 이제 지지부진하다가 2018년부터 확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뭐 그 이후에는 또 이렇게 서울경제신문 있다가 2020년 10월에 또 SPI 합류하면서 또 이렇게 계속 리츠 시장을 보고 있고, 이 계속 리츠 시장 발전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그리고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10년 정도 이게 리츠 시장을 봤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한 3, 4년 이렇게 공백이 있었지만 10년 정도 본 이제 걸로 보면 상당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사실상 뭐 2015년도에 상장 리츠 자체가 없었으니까 지금 2018년 이후에 상장한 리츠를 좀 의미 있게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21개 리츠인데 많이 성장을 한 건 맞는데, 근데 이게 좀 많이 준비가 안 돼 있던 측면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어떤 리츠 시장이 커질 수 있는 인프라, 뭐 기본적으로 이제 자산운용사의 역량이라든지 금융당국, 국토교통부의 어떤 이런 개인들도 투자할 수 있는 리츠 상품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관련 규제들, 그리고 시장 친화적인 규제,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들, 그리고 투자자들의 어떤 이제 뭐 리츠 투자에 대한 이해도도 상당히 아직 많이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사실 어쨌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리츠 MC들이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정말로 전문성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이를 잘 견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장의 어떤 견제 기능도 작동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이제 좋은 시절도 있었지만 작년 하반기 특히나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시절이 어떤 암흑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연초에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뭐 시장 전체적으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보면 어떤 계속 저희가 내는 목소리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내는 목소리를 반영해서 리츠 MC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계속 애정을 가지고 리츠 시장을 봐주면 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고요.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가끔 이렇게 또 리츠 언제 관심을 가졌나 물어보셔서 또 오늘 그 이야기를 할 생각은 없었지만, 또 리츠 시장의 발전을 된 얘기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했고요. 한번 돌아와서 이렇게 오늘 하려고 했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상장 리츠 이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변화의 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사실 이제 상장 리츠 이사회는 이제 리츠 AMC와 스폰서를 견제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이제 옳은데,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 이제 이사회가 사실은 이제 AMC와 스폰서를 견제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보다는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 지적이 많았고요. 리츠 AMC 편에 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지적이 많았죠. 실제로 이제 지난 2018년 이후로 상장된 21개 리츠들의 이사회 구성을 보면 법무법인, 회계법인, 변호사, 사무수탁사 출신들이 많은데, 이들이 사실은 보면 이제 아무래도 리츠가 보수를 충분히 줄 수 없는 상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업계 관계자를 이사로 앉히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대다수라고 보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리츠 투자자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긴 합니다. 아울러 또 제가 이제 그냥 되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거는, 이게 리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출신들이 또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도 참 특징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상장 리츠 AMC와 스폰서에 대한 견제 기능이 떨어지고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국토교통부가 이제 리츠 주무부처긴 하지만 그들이 상업용 부동산 전문가라고 보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특히나 각 섹터들, 오피스 리츠도 있고 물류센터 리츠도 있고 리테일 리츠인데 그 섹터의 이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리츠 AMC들이 리츠 이사의 그들을 이렇게 초대를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아무래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정관 예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리츠 시장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출신들이 그런 욕심을 좀 버렸으면 합니다. 물론 이게 엄청난 큰 돈을 어떤 이제 보수를 지급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해외를 보면 실제 그렇거든요. 만약에 오피스 리츠면 최소한 오피스 시장 이해도를 가지고 이 리츠가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물류센터면 또 물류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전반적인 어떤 리츠 어떤 투명성, 운용의 어떤 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조언을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좀 변화의 바람이 좀 불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실제로 이제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이 뭐 이제 갑작스런 유증가, 또 그 앞에 있었던 크리스탈 파크 리파이낸싱 한해지 정상 과정에서의 대응이라든지 IR을 비롯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불만, 미흡,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 전략 부재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주주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유증을 추진하면서 뿌리 났죠.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주요 이제 기관들이 투자자들이 주주 제안을 했습니다. 주주 제안이 뭐였냐면 이제 이사진 전원 교체였는데, 근데 전원 해임과 교체였는데, 근데 이제 뭐 중간에 어쨌든 서로 합의를 봐서 일부 요구를 수용해서 작년 12월 정기 주총에서 실제로 이 주주들이 원하는 이제 이 두 명의 신규 이사를 선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주주 제안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최근에 이사의 구성을 좀 이렇게 좀 바꾸려는 그런 리츠들의 움직임이 있는데요. 최근 이제 NH 프라임 리츠와 롯데 리츠가 관련 공시를 했었죠. 이 NH 프라임 리츠 같은 경우에는 뭐 상업용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알스케어에서 리서치를 맡고 있는 유강민 리서치 센터장을 신규 이사로 선임할 예정인데요. 이분은 저도 뭐 오랫동안 아는 분이고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는 분인데, 상당히 오랫동안 이 상업용 부동산 리서치를 해왔습니다. 뭐 미래세증권 부동산 연구소부터 출발해서 젠스타메이트, 그리고 이지스타 운용 리서치, 그리고 세비스 코리아 리서치를 거쳐서 현재는 알스케어에서 리서치를 해오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시장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제 NH 프라임 리츠의 어떤 성장과 방향성에 긍정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의견을 좀 더 줄 수 있는 분이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분들의 어떤 의견들이 또 리츠 AMC가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 잘 이렇게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롯데 리츠인데요. 롯데 리츠도 이제 작년 말부터 이렇게 만나보면 이사회 구성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 기존 이사회 분들도 뭐 잘 해온 분들이겠지만 아무래도 좀 더 이제 롯데 리츠가 투자하는 섹터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들을 앉히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리츠 운용에 도움이 되는 전문가들로 이사회 멤버를 이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롯데 리츠도 지난 5일에 이렇게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통해 공시를 했는데요. 일단 뭐 한 분은 이렇게 SK D&D랑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등을 거친 부동산 전문가 정재필 씨고,
또 한 분은 이제 콜로니 캐피탈과 오크트리 캐피탈 등과 같은 주로 외국계 자산운용사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박연난 씨인데, 이런 분들을 신규 이사 선임했고 그 취지가 시장에 대한 이해도,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는 만큼 어쨌든 뭐 또 이분들이 또 이사에 참여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주주 투자자 보호에 나서느냐 또가 관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흐름들은 좀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그런 걸 보여주는 시그널이라 생각하고, 이런 모습들이 NH 프라임 리츠와 롯데 리츠의 변화가 다른 리츠에도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한국 상장 리츠 시장의 이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